이제 마지막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윤투구스 방츠락스 교수님입니다. 몽골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몽골 사회에서 돌봄 경제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트건이고요. 몽골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되어서 몽골의 돌봄 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이 중요한 행사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몽골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몽골은 아주 작은 국가이고요. 내륙 국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인구가 350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한 3분의 1이 유목민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그리고 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유목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아주 큰 의무이자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유목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인구의 거의 반이 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아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3세에서 5세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기관 등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영아 사망률도 아주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모 사망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연령이 몽골에서는 꽤 낮습니다. 여성은 55세, 그리고 남성은 60세입니다.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이 여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76세 그리고 남성이 66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몽골의 거시 경제 지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인당 국민 소득은 2021년에 4,5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지난 1사분기, 2사분기, 즉 상반기에는 1.9%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가 27.8%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 개수가 0.32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부채율이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뭐 부패 때문에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49%로 남성의 66%보다 낮고요. 그리고 또 직업
기업의 성별 분업화가 아주 고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소득 격차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한 16%에서 2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50년 그 인구 예측을 비교해 봤을 때, 인구 통계학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의 인구적인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특히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또 점점 더 학력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망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이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그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통계학을 보면요, 이 그 출산율이 몽골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다가 2005년부터는 다시 반등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봄 경제나 돌봄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시간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23년 내년에도 6차 생활 시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돌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데이터의 출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결혼 유무와 그 돌봄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 생활시간 조사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무급 돌봄 부문과 유급 돌봄 부문으로 나눠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급 돌봄 부문에서는 이 생활시간 조사가 주요 데이터 출처로 활용이 되고 있는 반면 유급 돌봄 부문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이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뭐 교육과학부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그 통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돌봄 경제, 몽골의 돌봄 경제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사회 복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노동 시장과 관련된 이런 정책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또 보건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통계, 이런 것을 세서 우리가 정보와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돌봄 경제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해 봤는데요. Here we can see that 보시다시피 이 유급 돌봄 from the survey, 부문을 about 늘 2,500 이렇게 분석해 individuals were 봤, unpaid care 해봤습니다. respective families. If we will discount it into the 그런데 이 무급 돌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 무급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otal adult population engaged in unpaid care sector.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인구의 18.7%가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이 물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e observed that how many percentage of this caregivers and unpaid 이 돌봄 providing double care. 노동자들이 이제 이중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How much Mongolians 대해서도 우리가 통계를 on elder care? 수집해 봤습니다. Male, 그래서 유급 돌봄, we can see that 노동자들 중에서 spend more time on elderly care,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urban or rural.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제 노인 돌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남성에 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몽골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1.8%, 1.9%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총 인구는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령 인구는 그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6%, 연간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에 있어서는 지금 통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유급 돌봄 부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는 2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취학 아동에 관련된 그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무상 교육을 이 2세부터 5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도 다닐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런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예산의 20%를 지금 현재 몽골 정부가 유아교육 그리고 또 유아보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문에 비해서 이렇게 뭐 교통 부문이나 아니면은 보건 부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라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돌봄과 관련된 활동에 얼만큼의 예산을 지금 각 부처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통계를 집계해봤는데요. 뭐 교육과학부나 아니면은 노동사회보장부, 보건부, 그리고 또 연금이나 사회 related sectors 복지나 보험, 건강보험, 복지금융 등등이 이제 투그릭 단위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집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총합이 in the care sectors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GDP 대비 21%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돌봄 경제에 투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paid care sector paid by taxpayers money is about 4.9 to 5.6 of the total GDP in Mongolia. 그러니까 납세자들의 돈으로 이제 그 돌봄 경제에 들어가는 돈이 GDP 대비 한 4.7에서 5.6%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6 in 5.1% of the GDP. And I know that from other research that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트 킹이나 마리아 플로라 교수님이 2015년 생활시간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16% of the GDP of Mongolia. So 몽골의 GDP 대비 15에서 16%가 지금 이 돌봄 경제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나 일본, 캐나다, 남아공,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그 돌봄 경제가 거의 비슷한 규모라는 거죠. 몽골의 돌봄 경제가. will be the individuals in the society. So we are thinking that 그리고 이 몽골의 사회 구성원의 18.7%가 지금 무급 using our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 그리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 입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나아가 국제기관 연구 방향도 따를 것입니다. Recognition, Redistribution 같은 5R 연구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부문 노동자들이 국가 정책에 대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골의 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